최근 커뮤니티를 뜨겁게 달군 새가 있습니다. 알을 낳기 위해 무려 3만 리 가까이 날아 우리나라까지 오고요. 그러고는 남의 둥지에 알만 낳고 도망간다는데요. 엄마 차서 3만리 모티브가 이놈이었네. 살기 좋은 한국에서 원정 출산. 저 노력이면 좀 그냥 키워라. 이 새의 정체는 바로 뻐꾸기입니다. 아니 대체 어디에서 날아와서 알만 낳고 도망가는 거야 싶은데 그동안은 뻐꾸기가 너무 멀리 날아다녀서요. 정확한 이동 경로가 밝혀지지 않아 이게 우리나라에서도 연구 대상이었다고 해요. 2019년부터 우리나라 여름철새 뻐꾸기한테 인공위성 추적 장치를 부착해서 이동 경로를 추적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번식한 뻐꾸기가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다시 우리나라로 돌아오는 전체 이동 거리가 24,012km입니다. 뻐꾸기는 한반도에서 출발해 동남아와 인도를 지나 아프리카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몇 달간 겨울을 나고요. 봄이 되면 같은 경로를 따라 다시 우리나라로 온다고 합니다. 특히 아프리카로 갈 때보다 번식지인 우리나라로 올 때 더 빠르게 난다고 해요. 놀라운 건 아라비아해를 건널 땐 잠도 안 자고 2박 3일 동안이나 난다고 하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여정을 바로 이 작은 새 한 마리가 매년 오간다는 건데 왜 하필 머나먼 우리나라까지 오나 싶잖아요. 근데 이건 특별한 이유가 있는 건 아니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 오는 그러한 습성 자체는 대부분의 철새들이 보이고 있는 습성이죠. 처음 월동하던 지역, 번식하던 지역으로 계속 반복적으로 찾아가는 어떤 그런 습성들이 있으니까는. 또 뻐꾸기를 한번 자세히 보면 몸 길이는 약 32에서 34cm, 푸르스름한 회색빛 몸통에 배 쪽에는 흰 바탕에 검은 가로줄 무늬가 선명히 나 있고요. 특히 날카로운 눈매를 지녔는데요. 전체적인 인상이 마치 맹금류를 떠올리게 하죠. 날개가 이렇게 끝이 뾰족하잖아요. 그 날개 형태 자체가 기류를 타고 이게 잘 날아갈 수 있게 그런 형태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런 체형 덕분에 장거리 비행도 거뜬하다고 해요. 또 일반적인 새들과는 다른 특이한 신체적 특징도 있었습니다. 바로 스스로 알을 품을 수 없다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알을 품고 새끼를 기르는 새들 같은 경우에 알을 낳으면은 혈안반이라는 게 발달을 해요. 복부에 이제 털이 없는 구역들이 있는데 여기에 혈관들이 막 부풀어 오르고 알을 체온을 잘 전달해서 용이하게 혈안반이 발달하는데 얘들은 이제 그런 건 아예 없죠 이제. 사실 뻐꾸기가 남의 둥지에 알을 낳고 도망가는 탕란을 한다는 건 이미 잘 알려져 있잖아요. 그렇지만 아무 둥지에나 무턱대고 알을 낳는 건 아니라고요. 우리나라에서 뻐꾸기의 숙주새는 붉은머리 오목눈이, 딱새, 맷새 등 다양하게 알려져 있는데요. 뻐꾸기 암컷이 탕란할 둥지를 고를 때는 숙주새의 종류가 가장 큰 영향을 줍니다. 뻐꾸기는 숙주새의 알과 매우 비슷한 색깔과 모양의 알을 낳는 것으로 밝혀졌는데요. 그러니까 숙주가 붉은 머리 오목눈이라면 푸른색 알을 낳고 맷새면 흰 바탕에 반점이 있는 알을 낳는다고 해요. 이런 특성은 암컷 뻐꾸기에게 유전적으로 각인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탕란에 성공한 뻐꾸기 알은요. 다른 숙주새의 알보다 일찍 부화해서요. 갓 태어난 뻐꾸기가 눈도 제대로 뜨지 못한 채로 다른 알이나 새끼를 등으로 밀어 떨어뜨려 둥지를 독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이게 뻐꾸기의 이미지가 안 좋아지는데 단단히 한몫하기도 했죠. 그런데 알고 보면 뻐꾸기의 탕란이 항상 성공하는 건 아니고 사실 실패 확률이 훨씬 더 높다는데요. 숙주새들도 무조건 뻐꾸기 알을 품는 건 아니고요. 진화를 통해 자신의 알과 다른 알을 구별해내고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게 됐다고 해요. 실제로 붉은머리 오목눈이는 뻐꾸기의 알을 거의 70% 정도의 확률로 제거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낯선 알이 자신의 둥지에 있다는 걸 눈치채는 순간 그 알을 깨뜨려 먹어치우거나 둥지 밖으로 버리는 식으로 제거하는 거죠. 하지만 뻐꾸기 새끼가 일단 알을 깨고 나오면요. 그 다음부터는 자신의 새끼로 인식해서 애지중지 키운다고 하는데요. 심지어는 자기 새끼들보다 뻐꾸기 새끼를 더 챙기기도 한다고요. 그러니까 큰 거에 대한 선호성이 있죠. 실은 숙주 입장에서는 뻐꾸기 새끼를 보면서 굉장히 자랑스러워할 수 있어요. 아, 내가 이렇게 큰 새끼를 낳았다는 이러면서. 또 뻐꾸기 새끼 한 마리가 내는 울음소리가 보통 숙주 새끼 서너 마리가 내는 울음소리와 맞먹을 정도여서요. 숙주새가 여러 마리의 새끼에게 나눠줄 먹이를 뻐꾸기 한 마리에게 집중적으로 몰아주는 경향도 있대요. 아니 근데 이쯤 되니까 숙주새에게 자기 새끼를 대신 기르게 하고 도망가고 그럼 뻐꾸기는 모성애가 없는 동물인가 싶기도 한데요. 최대의 모성애라고 그러면은 최대한 안전하고 잘 키울 수 있는 숙주 둥지 찾는 거죠. 암컷 영역 안에 있는 모든 숙주 둥지의 스케줄을 다 꿰차고 있어요. 둥지 찾는 것도 힘든데 그 둥지 스케줄도 산란기도 정확하게 탕란을 해야 되니까는 보통 일이 아닌 거죠. 그러니까 직접 새끼를 키우지는 않지만 탕란이 성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것. 이게 바로 뻐꾸기 나름의 모성애인 거죠. 남다른 생존 전략 때문에 악마 같은 새, 정신 나간 새로 알려졌지만 우리가 몰랐던 의외의 면모도 있고 자신만의 방식으로 살아남은 새 뻐꾸기. 여러분 혹시 또 궁금한 동물이 있다면 댓글로 남겨주세요. 크랩이 열심히 취재해 오겠습니다.